네, 눈에 보이는 모든 풍경이 선물 같은 날들인 요즘 이 계절에 너무 잘 어울리는 멋진 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일을 오신 걸 격하게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모두 어떤 분이신가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본인 소개 먼저 간단히 해주세요. 네, 저는 포트워스에 살고 있는 조각가 오중석입니다. 아, 네. 그러면 조각가라고 하셨는데 현재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조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에는 드론을 이용해서 드로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네, 조금 있다가 아마 그 영상도 나갈 텐데요. 저희가 그냥 생각만 해서는 손으로 하기도 힘든 드로잉을 드론으로 하신다니까 대단하시네요. 네,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히 또 미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게 되신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네. 이제 예술고등학교에서 이제 전임 교사로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은 한국에서 미술 활동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쵸. 사실 상위 1%만이 이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그쵸.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가 하는 일은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일이야. 열심히 해. 좋은 일이야.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그게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그러지 말고 이 일을 나도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학교를 접고 미국을 오게 됐습니다. 결심하시기 쉽지는 않으셨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학교로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미쳤다 소리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장모님이 엄청 반대하셨고요. 그렇죠. 이제 주변 친구들은 사고 쳤냐, 너 무슨 잘못을 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을 가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개인의 시간, 여가 시간을 갖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맞아요. 이제 예고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입시의 최전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에 온 애들이 그 학교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 커요. 그 전국의 유일한 공립고등학교 예고였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도 정말 치열했고 그렇게 온 애들을 이제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최고의 대학을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홍대, 서울대를 맞아요.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선생님들도 그거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맞아요. 네, 입시율도 좋고 하니까 그걸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주말이 없이 출근을 해요. 토요일도 늘 출근을 했고 평일에도 늘 10시에 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방학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 여름방학이 2주 있는데요. 3일을 제외하고는 다 학교에 갑니다. 겨울방학도 2달인데 실제로는 일주일 빼고 다 출근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빡빡한 거죠. 삶이. 그래서 와이프랑 둘이 함께하는 시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럼 미국에 한번 가자. 미국에서 한번 살아보자 해서 오게 됐습니다. 네, 결심은 좋았는데 사실은 뭐 정해진 게 없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불안하고 미래가 없으니 그걸 바라보는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은 아마 본인들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하여튼 대단하시고 너무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2018년도 포트워스 아트 페스티벌에 선정되셨더라고요. 네. 선정되는 과정에 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세요? 네. 재밌는 게 사실은 이제 미술을 해야지라는 이제 생각만 막연하게 생각만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몰라 하고 있는 차에 이제 여기서 만난 친구들이 있어요. 코이코라 부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여기에 아트 페스티벌이 있는데 한번 작품을 출품해 보라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접수 마감이 3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둘이서 부랴부랴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접수를 당일날 그것도 당일날
가서 직접 접수를 했어요. 마감하는 날? 네, 당일날 데드라인 그날 가서 그것도 30분 남겨놓고 영화처럼. 네, 저희 집에서 이제 접수가 안 되고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크레딧이 없으니까 이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당일날 가가지고 거기 직원의 도움을 받아서 결제하고 그렇게 됐어요. 진짜 그 코이코라 이름들이 참 특이해요. 네. 그 친구 코이시란 친구는 네.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는 미국 친구고 와이프가 이제 또 한국 사람이기도 한데 한국 이름도 있어요. 그래요? 네, 한국 이름이 이도예요. 코이도. 그 세종대왕을 실제로 너무 좋아하고 존경해서 자기도 세종대왕 이름으로다가 이름을 만드는 친구. 정말 한국의 조예가 깊은가 봐요. 왕들을 디테일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네, 뭐 맞아요. 요즘 네. 노래하는 가수들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네. 그럼 그 친구들이 또 이렇게 그 페스티벌을 알려준 계기가 됐고 사실은 그 계기가 오중석 작가님을 알리는 어떤 하나의 시발점이 되셨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페스티벌 당시에 작품을 그럼 몇 작품 정도 내셨나요? 5작품이요. 5작품 내셨어요?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해서 조금 어떤 작품을 내셨는지. 우선 포토 아트 페스티벌을 조금만 설명드리면요. 네. 그 미국에서 17번째로 가장 이제 큰 페스티벌이고 서남부에서는 가장 큰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네. 제가 작년에 했을 때 관객이 한 44만 명 정도 왔었을 정도로다가 정말로 큰 페스티벌이고 이 지역에 있는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어하는 페스티벌 중에 하나고 매년 그 신청하는 인원이 1,200명에서 한 1,500, 600명 정도가 늘 참여를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선정되는 게 한 120명, 그래요? 2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제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하면 거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요. 근데 심사를 제가 알기로는 올해부터는 총 3차까지 심사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저 때까지는 2차까지 심사를 했어요. 1차는 포트폴리오 심사를 하고 2차는 공개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심사를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 페스티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작가님 그 전시할 때 제가 찾아갔었는데요. 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트 페스티벌에 저런 것도 아트 페스티벌에 나올까 싶은 것들도 너무 많아서 사실 조금 놀랐어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뭐 도자기, 목공예, 뭐 조각, 뭐 그냥 페인팅, 드로잉, 네, 사진, 네, 종류별로 다 많이 종류가 아주 다양해서 사실 가서 볼거리는 진짜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지금도 작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출품했던 작품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네, 그게 이제 저는 작품 활동을 그때 당시 와이어로다가 용접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그게 멸종 위기 동물들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죽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업에 이제 접목시켜서 해볼까 하다가 이제 제 이야기만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선이 제가 아니라 좀 더 확대돼서 그게 이제 사회가 됐던 거고 그게 이제 멸종위기 동물이었던 거죠. 그 멸종위기 동물들은 사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잡혀서 죽고 맞아요.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누군가가 기록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멸종위기 동물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 많이 알고 있는 동물들 있잖아요. 코뿔소, 그 다음에 북극곰, 북극곰, 코끼리 이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이 멸종위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알려지지 않는 동물들에 대해서도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같이 이것에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해서 제가 이제 조각이 전공이다 보니까 조각 작품으로다가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와이어 선으로 단 작업을 좋아해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그 작품을 처음 딱 대하면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뭐 작품들을 우리가 흔히 대하는 그런 소재를 쓴 게 아니라 그 와이어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입체감도 있고 좀 생동감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리고 또 그 안에 그렇게 또 멸종위기의 동물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다는 깊은 뜻이 있는지는 진짜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네, 그 작품 활동 특히 와이어 같은 경우는 작품을 만들려면 굉장히 공간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집 거라지가 조금 큰 편인데 네. 이제 공간이 없을 정도로다가 꽉 차게 됐고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아파트에서 살다가 아파트 거라지를 빌려서 쓰다가 여기선 더 이상 작업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지금 가서 이제 조금 큰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시 좁아졌죠. 네, 공간. 그렇죠. 네. 뭐 작품은 계속 나오니까 보통 작품 하나 준비하시면 완성하는데 얼마 정도 걸리세요?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네, 하여튼 창작 활동 그 작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뭐가 딱 나와 있으면은 쉬운데 그 과정 하기 전부터 과정까지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네. 아까 또 텍사스 날씨 얘기하셨는데 제가 용접 작업을 하니까 이제 장비를 이렇게 막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다 보면 텍사스 여름이 정말 덥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엔 최고겠어요. 쪽쪽 빠집니다. 정말. 그죠? 그래서 낮에는 작업을 거의 못 하고 밤에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더워서 그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요즘엔 드론 작업을 하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와이어가 그 기존에 했던 그 작품이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되니까 네네. 작업 공간을 좀 하나 따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좀 설치해서 날씨에 상관없이 좀 정말 많이 들은 얘기예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용접 작업을 하게 되면 용접하고 나면 가스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실내 공간에서는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어쩔 수 없이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되군요. 네, 그러면 지금 2019년도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올해 작품 활동을 또 아까 말씀하신 드론 작업을 올해 많이 하셨었나 봐요. 네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날이 더워서 이제 조금 더 시원한 공간에서 나도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때 이제 드론이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상당히 고가인데 이거를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제 건덕지를 찾다가 이걸로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럼 이걸 살 수 있겠다. 해서 샀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거는 농담이고요. 네. 생각을 이제 모든 작가들이 저와 비슷할 것 같아요. 뭔가를 늘 생각을 해요. 늘 남이 하지 않은 거, 좀 새로운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드론이라고 하는 소재, 드론을 사실 좋아하는 하는 건 맞는데 저게 뭔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걸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떨까? 저기 붓을 달아서 그래서 생각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네, 드론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 드론으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드로잉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렇게 드론으로 드로잉을 하기까지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붓을 달아서 이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찍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저거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그렇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네, 손으로다가 이제 컨트롤을 해서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손으로 할 거.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그 노동 집약적인 작품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좋아하시나요? 네, 그래서 전시장이나 어디 가서도 이 작가의 이런 노고가 묻어나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래서 그런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작가의 네, 노고가 그렇죠. 들어가요. 맞아요. 그게 또 작품에서 보이더라고요. 보면 뭐 모든 창작 작업이 쉬운 작업은 없어요. 근데 작품을 대할 때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또 그 열정을 쏟아부었는지가 작품에 묻어나니까 네. 조금 작품을 몇 작품 지금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작품 영상이 뜨면 네, 지금 저게 흑동고래인가요? 네, 혹등고래. 혹등고래. 네. 네. 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뭐 그냥 이렇게 대부분 저 작품들, 제 와이어 작품들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제 드로잉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보다가 점점 가까이 오면서 하시는데 네. 네, 저거는 드로잉이 아니고 이제 와이어를 이용해서 이제 부조처럼 이렇게 네. 입체로다가 한 면만 드러나게 해서 만든 와이어 작품입니다. 네. 호랑이인가요? 네, 호랑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또 호랑이도 멸종위기야라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는 아예 호랑이가 없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다른데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호랑이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요. 네, 거의 맞아요. 멸종위기가 맞습니다. 벤갈 호랑이도 그 중에 하나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점들이 참 많아요. 보면은 저런 동물들을 우리가 좀 신경 쓰고 그리고 또 자연에 있는 아이들을 자연에 살게끔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자꾸 인간의 털을 넓히다 보니까 저 아이들이 자리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멸종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게 돼서 참 안타깝고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 그레이 헤론이라고 외가리. 네. 그러니까 어떤 미국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야, 외가리가 멸종위기야? 저한테 그래서 야, 한국에서는 아예 없고 맞아요. 아예 없고 니네도 아마 이거 보기 힘들 걸? 그래. 자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멸종위기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보는 이 동물들이 사람들이 멸종위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호랑이 같은 경우는 동물원 가면 또 보고요. 그러니까 저희 늑대인가 봐요. 늑대도 멸종위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상어인데 사람들이 야, 상어가 어떻게 멸종위기야? 이렇게 많은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상어를 이렇게 유튜브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하시면 멸종위기가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샥스핀이라고 하는 상어 지느러미 요리 때문에 정말 많이 잡히는데요. 그 상어 아마 그 사냥하는 거 보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저도 사진으로 봤어요. 네, 잡아서 정말 지느러미만 제거하고 바다에 다 버려지는데요. 맞아요.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근데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희가 꼭 그렇게까지 먹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가 참 살다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또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어떤 식문화 때문에 또 어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가장 바라는 거는 사실 그걸 즐기는 나라 분들이 많이 어떤 그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마음과 그 문화에 좀 영향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렇게 오중석 작가님이 또 이렇게 멸종위기 동물들을 저렇게 작품으로 표현해서 하나의 미라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고 왜 저 작품을 했을까, 이런 어떤 계기들을 알아보면서 멸종위기 동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신경 쓰고 이런 계기가 되면 이게 또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나중에 또 큰 여러 사람들이 그게 공감하고 운동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바람입니다. 네, 작가를 꿈꾸는 또 후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선생님으로 또 계셨으니까 아마 선생님의 소식을 궁금해하는 친구들에게 나 지금 이렇게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실은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한국에 있을 때는 AI가 아무리 발달을 해도 인간이
직업 중에 없어지지 않을 게 예술가다라고 이제 얘기를 맞아요.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 3년이 지났는데 지금에 보니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AI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똑똑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AI가 정말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면 지금은 단순히 카피하는 정도의 그림을 그리지만 똑똑해지면 정말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지금 미술을 하는 친구들한테 뭘 해라라고 얘기하기가 정말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정말 저도 예술가는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그쪽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다양한 이제 정보를 찾아보고 있는데 AI가 작곡도 하더라고요. 작곡도 하고 이제 조금씩 이제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물론 사람의 작품이 나중에 희소적 가치로다가 그쵸.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기는 하겠는데 오히려 작품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AI의 작품도 어떻게 보면 진짜 작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별로 후배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라고 계세요. 그래서 희망을 주셔야지. 그래도 꿈을 갖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걸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맞아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점점 더 새로운 거. 정말 예술가니까요. 휴머니즘으로만 네. 할 수 있는 것.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찾은 게 사실은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다가 아직은 프로그래밍으로다가 할 수 없는 지금 사실 프로그래밍 돼가지고 하는 이제 드론 그림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단순히 이제 도트 형식으로 다 찍기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실제로 컨트롤해서 드로잉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제게 대단하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작품들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한국에 있는 특히 한국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똑똑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여기 와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품 퀄리티가 한국 친구들만큼 맞아요. 높다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스킬이나 이런 부분은 한국 친구들이 훨씬 더 좋으니까 좀 넓은 세상에 가서 본인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뭐 한국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는 게 뭐 그 타고난 DNA가 또 한국 사람들은 워낙 손도 빠르고 이런 것도 있고 또 한국은 워낙 또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그렇죠. 조기 교육. 목표를 두고 정말 거기에다 모든 걸 쏟아 부으시잖아요. 그런데다가 또 아이들의 그 영리함 그리고 또 그 자기 거에 대한 도전 정신이 있어서 뭐 작품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애들 학교만 가봐도 네 하여튼 이렇게 오중석 작가님의 그런 취지와 또 예술 작품에 대한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이 후배들에게 많이 전달되어서 정말 계속 도전하고 아무리 어려워져도 내가 끝까지 이걸 하겠다라는 친구들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하나의 새로운 도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작품도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멋지세요. 네, 아주 멋지셨습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요즘 계속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연락해 보면은 너무 바쁘셔가지고. 바쁜 척하는 거예요. 별로 안 바쁩니다. 그럼 2020년도에도 또 이렇게 페스티벌에 나가시나요? 원래는 그 페스티벌에서 상을 받게 되면요. 네. 이렇게 다음 해에 자동으로다가 심사 없이 초청을 되는데 저희가 19년도에 참여를 안 한 게 이제 제 작품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야외에서 전시하기가 힘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좀 분위기가 어두워서 조명을 이용하는 전시를 하고 싶은데 실내에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야외 전시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느낌이 안 나와서 참여를 안 했고요. 야외 전시는 그래서 가급적 이제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따로 20년도에 뭐 전시회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은 없고요. 지금 사실은 지난달 말에 그 그랜베리에서 아트페어가 하나 끝났고 그 다음에 포터스 커뮤니티 센터에서 전시를 했었고요. 지난달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조금 바빴었고요. 그러셨구나.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좋은 전시를 찾으려고 지금 사실은 여기저기 어플라이도 하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바람도 막 어마무지하게 불고 날씨까지 격하게 막 환영해 줬어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또 멋진 작품도 설명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사모님도 제가 알기로는 또 작품을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사모님과 같이 또 작품을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청취자 분들이 또 앞으로 그 활동하실 그 작품에 많이 기대하고 계실 거예요. 혹시 전시회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꼭 저희한테 알려주셔서 저희가 또 그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그럴 기회를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특별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고 신청해 주셨던데 어떻게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존 레논의 이메이진 네, 제가 네. 신청드렸습니다. 네, 또 신청하신 곡 듣고 와서 저희가 또 따로 인사드릴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돌아가는 하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쉼이 되고 위로가 되는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주 월요일 11시 박현정의 힐링일에서는 맛과 먹과 음악과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힐링일에서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이야기와 그리고 위로를 주는 작은 시간을 준비해서 힐링일의 언덕지기 박현정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